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학습지 6번째 수열에 대한 학습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열에 대한 학습지 내용은 작년 수능 가형, 나형에 대한 이야기들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곧바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는 난도를 서서히 올라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AN이라고 주어졌습니다. A3에서 A2를 나눈 것이 2라고 했으니까 얘 자체가 지금 공비라는 사실을 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비 R로 생각을 하시면 등비 수열 일반항이 AN이 초항 A1에 R n-1승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A5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1은 첫째 항이니까 8분의 1이고 R은 여기서 이제 2라고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 n에다가 5를 집어넣어주면 5 빼기 1승이니까 4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법칙도 같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8분의 1은 2의 세제곱분의 1이고 이것을 음의 지수로 처리를 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의 4승꼴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지수법칙의 2번 법칙을 쓰게 되면 합을 하면 되니까 2의 1승. 따라서 답은 2,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주어져 있고 시그마에 대한 1서부터 5까지의 합이 각각 8, 9로 AK, BK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서부터 5까지라는 이 공통된 상황으로부터 시그마의 배수적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수는 튀어나가고 스칼라고 그다음 합에 대해서 또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처리해주면 2의 시그마 K는 아주 교과서 전형적인 문제죠. 또까지 AK 3점짜리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죠. BK 플러스 시그마 5에서 5까지 4인데 얘는 5 곱하기 4로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8 마이너스 BK에 대한 합은 9로 주어져 있죠. 9 더하기 5, 4, 20. 자, 계산해주면 16 빼기 90 더하기 20이 되겠네요. 16 빼기 9는 7이니까 7 더하기 20은 27이 되겠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 3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보실라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에 2번 문제였고 두 번째 장에서 10번 문제가 작년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5점 받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죠. 나형의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나형에 나왔던 문제고요. 수열 A에는 첫 항이 A1이 1로 주어져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지금 만족시키고 있다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실제 의도는 시그마를 정의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선생님 도1, 도2, 도3 했던 기억하시죠? K1서부터 그냥 정의대로 얘를 한번 써봅시다. 써보면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 항의 느낌이 A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A2 그죠? 더하기 시그마 정의잖아요. 2 집어넣으니까 A2 빼기 2 집어넣은 거 3 두 번째 항 이렇게 묶음으로 항이 다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합해져서 어디까지 합해지냐면 n까지 집어넣어주면 an 마이너스 n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1이죠. a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납 추론을 하게 되면 A2가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A3가 이렇게 날아가고 앞에 항이 날아가면 뒤에 항 AN이 이렇게 날아가서 남는 것은 A1 빼기 AN 플러스 1인데 A1은 1로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AN을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우측으로 넘겨서 좌변에 써주시면 AN 플러스 1은 정리가 되기를, 얘는 좌측으로 다 넘기죠. n제곱 부호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 1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손쉽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의를 쓸 수 있느냐, 시그마 정의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A11을 집어보니까 n 대신에 11만 톡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1을 집어넣으려 하니까 n 플러스 1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n에다가 10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10을 집어넣어 주면 11이 될 것이고, 10을 집어넣어 주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네. 100이니까 90이고 90에서 1을 더하니까 91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형 그대로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벌써 8점을 작년 수능 기준으로 8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도 우리가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할 만한 문제 가형인데요. 이제부터 나형 3개 한번 풀어봤고 가형 풀어보도록 하는데 25번 단답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였고 단답형에 두 번째 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서부터 5까지 AK가 55.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죠? 1서부터 10까지 더하면 우리 55로 외우고 있죠? 그래서 5까지 더한 게 55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를 생각하면 얘를 자연스럽게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 합공식 가우스 방법을 써버리면 2분의 항수는 총 5개고요. 그죠? 가로 열고 초항은 지금 첫째 항이 3이라 했죠? A1이 3입니다. 그래서 초항인 3 더하기 다섯 번째인 말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차를 우리가 D라고 두었을 때 공차를 D라고 두었을 때 3 플러스 4D가 되는 것이죠. N-1D니까 그죠? 얘가 5항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5항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를 넘겨주면 110이고 110을 5로 나누죠. 그래서 5를 날려주고 바로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22가 되네요. 그죠? 다시 약분 11이 될 것이고 2를 올려주니까 22는 6 플러스 4D가 되는 것이죠. 20입니다. 그럼 6을 빼주면 16이니까 따라서 D는 4가 된다는 사실을, 공차가 4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고, 따라서 일반항 AN이 바로 나오죠. 초항 3이고 N-1에 D 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4N-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일 때 3 맞네. 2일 때는 7이니까 공차가 4가 맞네. 잘 풀었군. 이렇게 한번 체크를 역산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구해보는데 얘도 교과서 전형적인 형태죠. 우리 많이 형태되는 자연수 거듭 제곱에 대한 시그마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N 대신 AK로 바꿔서 바로 집어넣어 줘 볼까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K 쓰고요. 천천히 하세요. 그럼 AK 4K-1이죠. 그래서 씁니다. 4K-1까지 AK고 빼기 3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4K-4니까 4를 밖으로 함부로 빼내버리죠. 관계없죠? 시그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K는 1서부터 5까지 4가 다 날아갔으니까 K제곱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군요. 그죠? 자, 여기까지 뭐 무난하게 했을 거라 보고. 그럼 얘는 다시 이제 시그마 성질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합에 대해서 분리가 된다. 그 사실을 곧바로 쓰면서 공식을 바로 쓸까요?
K제곱에 대한 거듭적 공식은 기억하십니까? 6분의, 그죠? 5 곱하기, 그 다음 항 6 곱하기 2개 더한 거 11 이렇게 되고, 빼기에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5 곱하기 6이죠. 가우스 방법. 자, 얘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분모 문제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되겠군요. 그죠? 여기까지인데 3을 똑같이 곱해버리면 통분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풀겠습니다. 4 곱하기. 자, 6은 통분이 되어 있고요. 아마 바로 이 묶어서 쳐야죠. 5 곱하기 6이라는 게 공통 소인수고, 공통 인수고, 11 빼기 3만 해주면 되죠. 보이실까요? 한번 써드릴게요. 11, 3이 서로 다른 수고, 5, 6이 공통인수니까 11 빼기 3을 해주면 되죠. 11 빼기 3.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을 곱해준다는 소리입니다. 몇 번 할까 해볼까요? 66 날아가고, 계산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58, 40에 4 곱하니까 4, 4, 16, 162 답이겠네요. 얼마나 마킹해? 1, 6, 0 마킹해주면 정답 처리. 162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리형 가형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몇 점을 받아가시나. 와, 11점 받아갔습니다. 그죠? 수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원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 기본적으로 딱 하시고 문제집 얇은 거 한 권 정도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수능 형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이게 제일 여러분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조금 난도를 올릴게요. 자, 5번, 6번인데요. 여기까지 풀면 마치거든요. 두 개만 더 풀면 됩니다. 가형 16번에 나왔던 문제고 6번은 가형 2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 이런 형태는 사실은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독해가 어려운 것이지 수학적인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얘를 잘 해석만 해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연습하실 때 이 밑에 있는 박스 보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AN을 구해볼까 하면서 혼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보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 비교해 보시고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거를 지금 제가 혼자서는 안 풀고 요 해석을 초점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백지에다가 밑에 힌트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가형 16번이고 딱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 봅시다. 집중. 자, 갑니다. 상수 K가 1보다 큽니다. 일단 조건이. 그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수열에 대한 넘버가 첨자가 점점 커질수록 계속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수열을 우리가 증가 수열이라고 해요. 공식 용어로. 자, 증가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곡선이 y는 2x승. 이거 우리 지수함수에서 다뤘었죠. 지난 시험 범위였는데 그죠? 위에 두 점 PN이 주어져 있고 일반적 n에 대해서 PN 플러스 1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AN이 함수,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점점 증가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요 Y좌표에 해당되는 PN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한번 적고 갈까요? 즉 PN은 AN, AN을 집어넣은 거니까 2의 AN승 이 좌표가 된 거죠. Y좌표. 다음 P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당연히 A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X좌표는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의 A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얘의 직선의 기울기를 K 곱하기 2AN이라고 주어졌습니다. 2AN승 기울기가 K의 2AN승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냥 팩트만 쓴 거예요. 자, 점 PN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들고 왔습니다. X축에 평행했다 했으니까 표시만 살짝 해줄까요? 이렇게 평행하다.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로 할까요?
요 직선, 요 직선은 만나는 교점이 딱 생길 건데 걔를 QN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QN 좌표도 나오죠, 사실상. QN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X 좌표가 AN 플러스 1이고 Y 좌표는 AN을 넣었을 때의 PN의 값이니까 얘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의 A의 n승이라는 좌표가 Y 좌표로 QN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삼각형 PN, QN, PN 플러스 1, 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얘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준 겁니다. 그때 AN을 구해봐라. 단 A1은 1이고 A1 나누기 A3은 그러니까 A3에서 A1을 나눈 게 16이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한번 우리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문제 이해가 첫 번째예요. 항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거의 8할은 풀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웃어야 되는데 너무 인상을 써서. 자, 두 점 PN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얘이므로 여기까지는 뭐 팩트였고, 자, 갑자기 얘가 나왔는데 얘도 설명을 하고 가셔야죠. 당연히 공부하실 때는, 그죠? 자,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지 마시고 해보세요. 자, 직선의 기울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고1 때 했었는데 직선의 기울기 기억하실까? 이 점 가고 이 점, PN이죠. 파란 색깔 두 점.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 기울기 여기다 쓰고 나중에 지울게요. 자, 기울기 정의대로 한번 써볼까요? 기울기. AN 플러스 1 X 증가량, X 좌표 순서대로 빼야 됩니다. 그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으면 위에 거에서도 이놈 먼저 처리하고 마이너스 2an 기억하시죠? 자, 얘가 기울기인데 얘를 k 곱하기 an으로 주어졌다 했어요. 문제에서. 그냥 쓰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됐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제 이 물음표를 가지고 얘를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도 우리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있는 걸로 보아서 k 쪽에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통으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요. AN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이 형태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얘가 플러스 1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해주면 AN 분의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자 순서 지금 위치 바꾸고 있어요. 는 K의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수능 분석이란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답 내는 게 중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의 AN이라는 게 정보가 있나요? 지수 법칙을 쓸까요?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생각해 봅시다. 네, 뭐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문제를 잘못 썼네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여러분 프린트는 제대로 보낼게요. 기울기가 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타이핑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2의 AN 이게 기울기가 돼야 되니까 얘도 파란 색깔 얘가 아니라 혹시 필기하셨으면 좀 지워주시고 2의 A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를 교체해 줘야 되니까 실제로 파란색을 쓰면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크로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얘는 일단은 지수법칙 때문에 양수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양수죠. 그러니까 뭐 크게 관계없을 거니까 얘는 처리해주면 지수법칙에서 요거부터 합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지수끼리 뺍니다. an 얘 양수인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땅땅 다 날아가니까 1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여기에 플러스 1 해서 보라 색깔인 이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체킹이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풀이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통으로 본 거네요. 방정식 예의 해다. 지금 얘를 어차피 얘가 양수잖아요. 증가수열이니까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양수라서 얘가 어떤 실수인데 얘를 통으로 전체를 보니까 이거를 만족해버렸다고. 우리 예전에 해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이 네모칸 박스가 통으로 만족했으니까 얘 자체가 이 방정식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K가 애초에 가정에서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1보다 큰 상황이고, EX승은 증가 지수 함수니까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 D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D라는 녀석인 하나의 양 실근인 D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얘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수, 양의 수, 어떤 상수를 갖는다, 이 말이거든요. 상수로서 근을 항상 가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얘가 n이 1, 2, 3, 4 이렇게 변화되어도 어쨌든 이 방정식의 해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k는 이미 주어진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던져진 상수거든요. 제일 문제 조건 보시면. 그래서 이 k라는 수는 이미 던져진 숫자예요. 그러면 EX는 K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해를 갖는다면 이 해는 하나밖에 없고, 걔가 상수로서 하나의 해를 가지니까 얘를 등차 수열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이제 D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수열 A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까지 뽑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이제 되시면 문제 이해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Q&A 좌표를 잡아줬는데 우리 이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an 플러스 1, 2의 an승이라고. 다시 말하면 x좌표는 pn 플러스 1의 x좌표고, y좌표는 pn의 y좌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는데 an을 갑자기 이렇게 빵 때려버렸어요. 자, 그럼 an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배경을 따져볼까요? an이라는 것은 삼각형인데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밑변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예요. 어차피 양수니까요. 증가수열이니까. 그래서 얘가 밑변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높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2의 an 플러스 1 높이 이 y좌표에서 2의 an이라는 녀석을 빼주면 실질적인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삼각형 AN의 넓이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가정을 쓰고 가를 찾아라, 즉 D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 가정 조건은 A1분의 A3가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3랑 A1을 집어넣어서 확인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단 A1이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유도해 봅시다. 얘를 사용해서 유도를 한번 해봅니다. 가를 한번 유도해 봅니다. 가볼까요? 좀 이따 이걸 지울 거니까 일단 필기를 그때그때 좀 해주시고요. 자, 어떻게 되느냐? A3을 한번 써봅시다. A3이라는 것은 2분의 1에 A3이니까 4 빼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되는 거죠. A3 썼고요. 그다음 n에다가 3을 집어넣을게요. 2에 A4 마이너스 2에 A3입니다. 그렇죠? 얘가 A3, A1을 처리합니다. A1은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도 스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해봅시다. A2 마이너스 A1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2에 자 1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1 집어넣으면 A2죠. 지수가 마이너스 2에 A1. 자, 여기까지 썼어요.
뭔가 불안합니다. 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얘가 나누라 했어요. 나눠왔습니다. 자, 나누니까 얘가 지금 16이라 했죠. 오케이, 16이라 쓸게요. 16이다. 요거, 얘가. 자, 이 말까지 이야기됩니다. 좀 헷갈린 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이 났죠? 지금 우리가 위에서 주어진 힌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지금 후항과 전항의 차이가 D라고 이미 주어졌죠, 상수로서. 그러니까 얘들도 당연히 D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가 전체 통으로 D가 됩니다, D가. D, 헷갈리니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들 다 날라가요, 사실은. 맞죠? 그냥 D라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미안합니다. D라고 쓸게요. 얘도 D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날라가요. 여기까지 기분 좋고, 지금 얘만 처리하면 된다 소리인데, 지금 AN이 우리 다시 떠올려 보시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고, 초항은 1이죠. A1이 방금 1이 됐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1 플러스 N-1의 D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을게요. 뭔가 지수법칙으로 날아갈 것 같아서요. A4는 자 2에 지수를 써보면 4가 들어가니까 1 플러스 3D죠. 맞나요? 4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A3은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2D. 침착하게 하나씩 넣어보세요. 나누기. 앞에 건 다 날아갔어요. D라서. 이걸 볼 수 있는 관점도 중요해요. 모든 n에 대해서 다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D죠. 지수에 있는 겁니다. 2에 1 플러스 D 마이너스 A1은 1이라 했어요. 2에 1승. 됐죠? 자, 이거 뭔가 지금 지수끼리 그냥 빼주면 안 돼요. 빼기 있다 해서. 얘는 어떻게 해서든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묶읍시다. 자, 일단 분자부터 묶어보면 누가 수가 더 작죠? 지금 D가 양수거든요. 왜냐면 아까 증가수열을 했기 때문에 D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더 작아요. 작은 숫자니까 얘를 통으로 묶는 게 옳겠죠. 그래서 2에 1 플러스 D를 통으로 묶어주실게요. 일단 해보는 거죠. 지수 방정식인데 얘는 그러면 앞에 녀석은 곱하기로 3D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1 플러스 3D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2에 D가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해지면서 지수끼리 합할 거니까 얘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자, 나누기. 이번에도 낮은 녀석은 2의 1승, 지수가 1인 녀석이 더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2로 묶어버릴게요. 자연스럽잖아요. 얘에 대해서 묶어주면 얘는 2의 D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얘가 2의 1승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을 주면 되겠네요. 하는 순간 완전 재수죠. 날아갑니다. 빵, 빵. 출제자 이런 거 됐구나.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얘는 지수법칙 쓰면 2의 1승이니까 이거 빼기 이거죠. 지수법칙 또 나왔네요. 2의 2D승만 남게 되어요. 16이라는 것은 2의 몇 승이죠? 16이라는 것은 2의 4승이죠. 맞죠? 그래서 2의 4승으로 처리해주면 지수는 지수끼리만 비교해보면 충분했다. 기억하시죠? 지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D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D가 2가 됩니다. 1관항이 뽑혀 나왔어요. 그래서 가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알 수가 있고 이 알맞은 수 P는 2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2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일반항 찾아내는 건데 이거 지금 적어놨죠 이미. D 대신에 2만 바꿔볼게요. 이레이서 2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2n-2 더하기 1이니까 2n-1이 되겠군요. 아하, 일반항은 2n-1이 되겠구나.
나는 2n-1입니다. 안 어렵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였어요. 보라 색깔. 근데 얘를 계산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침착하게 얘를 등차수의 일반항으로 정리를 해서 D를 문자로 두니까 지수 방정식이 됐다는 거죠. 지금 통합 문제인데 어렵게 보였을 뿐인 것이죠. 얘가 계산이 뭐 복잡하다고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못 푸는 거죠. 혹은 여기서 이 D를 못 찾아내게 되면 문제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이 부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침착해라 이 말이죠.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은. 자,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줍니다. an은 이제 an은 뭐 어쩌라고? 이거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럼 an 집어넣을게요. 다를 찾기 위해서. 얘는 공차 D였으니까 애초에 D는 2라고 했죠? 그러니까 날라가네요 그냥. 그러니까 D인데 D가 2니까 날라갑니다. 얘 다 날라가죠? 알겠어요? 얘가 2잖아요. 그 다음에 얘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반항이 줬으니까 얘를 지금 써서 집어넣으라는 소리네. 2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을까요?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니까 2에 n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이네요. 됐죠? 마이너스 2에 an은 2의 n 마이너스 1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끝이죠? 얘가 다를 한번 써드릴까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정리할 필요도 없죠? 2의 n 이거 빠졌네. 2의 n 마이너스 1. 아이고 힘들다. 힘들 것도 없지만 자 이제 집어넣읍시다. P는 2가 나왔고 F2는 2를 집어넣으면 되네요. 얘가 지금 F2죠. FN이죠. 얘가. 수능 문제니까 그죠? 바로 풀게요. 2 더하기 F2 2를 집어넣습니다. A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 G4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8, 9네요. 2의 9승 맞나? 아 조금 숫자가 크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습니다. 2의 7승 자, 얘 계산해라 소리인데 아까 얘 계산할 때 생각해보면 2의 7승을 묶어버리면 좀 편했죠. 그래서 묶어볼게요. 3으로 약분 될 거예요 아마. 2에 7승 묶어버리면 앞에 녀석은 9승이니까 2에 2승 마이너스 1인데 아하 4 빼기 1이니까 3이죠. 날라가겠네. 얘 통으로 얘랑 날라갑니다. 여기 2의 7승 더하기 2를 구하는 게 답인데 2의 7승은 2의 6승이 64죠. 맞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128이 2의 7승 됐죠? 더하기 2만 해주면 된다. 130 안 어렵죠? 수능 문항입니다. 이렇게 4점을 지금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길게 해드렸는데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이해만 잘 하시면. 그래서 필기를 조금 정리하시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해주세요. 상수 K가 1보다 큰데 증가수열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문제를 잘못 적었더라. 근데 어쨌든 뭐 쉽게 했다. 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기울기 정의를 썼다. 정의를 써서 식을 좀 정리했다. 하니까 얘의 해가 되더라. K는 이미 주어진 상수였으니 X도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D를 갖게 되는데 얘는 n이 1, 2, 3, 4로 변함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만큼의 이 값은 항상 어떤 상수로 일정하더라. 고로 얘는 등차 수열이더라. a1은 1이었으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을 이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을까? 문제는 이걸로 준 거죠. 그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얘를 겁먹지 않고 쭉쭉쭉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얘가 날아가더라. 그래서 2에 2D만 남게 되고 D가 2가 나오더라. D가 2가 나오면 일반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 AN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다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결국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라. 지수를 사용해서.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이제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안 지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 문항만 다시 만들었어요. 6번. 왠지 풀이가 좀 길 것 같아서 선생님 만들어 왔고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게 21번 가형, 나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왔는데 킬러 문항이에요. 21, 29, 30번이 킬러 문항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11번은 많은 학생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하지만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서 맞으면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실력이 올랐구나라고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풀어보시고 풀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수열을 기납적으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AN이 A1이란 첫 번째 항, 초항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의 조건을 딱 보아하니 어떤 형태가 느껴지냐면 일단은 A2라는 녀석이 공통적으로 있고 AN이라는 녀석도 공통적으로 있고 1만큼 더했고 2만큼 빼줬는데 이 후항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전항과 후항의 관계가 아니고 짝수냐 홀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는 짝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눈에 띄고 얘는 홀수라는 녀석이 눈에 띄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A8에서 A15를 뺀 게 63이라고 주어져 있고 질문은 A8에서 A1을 나눈 것의 값을 구하라 해서 이거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A1이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하고는 다른 수열이에요. 수열을 일반적으로 기납적인 정의를 해서도 뭐 개차 수열도 아니고요. 그죠? 이런 형태를 스스로 추론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유도를 생각해 봅시다. 유도라기보다는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일단 A2를 한번 나가볼까요? A1은 요 사이에 있는데 A2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려면 일단 실험을 해봐요. A2라는 녀석은 여기 n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의 정의로부터 A2 곱하기 A1 더하기 1인 상황인 거죠. A1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고 근데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정보인데 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걸로 봐서 A2의 범위를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A2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통으로 얘를 좌표로 넘겨주면 A2 아니죠. 1이죠. 1-A1는 1. 근데 A1이라는 녀석이 0하고 1 사이니까 마이너스 A1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부호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각 양변에 1을 더해주면 1-A1이 예전에 우리 고1 때 배웠던 부등식 성질이죠. 결국은 이 1-A1이라는 녀석은 0하고 1 사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얘가 0하고 1 사이에 돌아왔고 그럼 실제로 A2라는 녀석을 구해보면 얘의 역원이에요. 곱셈에 대한 역원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얘가 역원이잖아요. 역수잖아요. 곱하기에 대해서. 그럼 역원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커버리죠. 그죠? 이 역수를 취해버리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또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1보다 큰 양수가 된다는 사실은 일단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A2도 어떤 A1의 정보를 모르는 한 알 수가 없고 A2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거 봐서 얘가 좀 기준점이 될 거라는 추측은 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3, 4, 5 찾아 나갔다가는 뭔가 이렇게 얘의 의미를 되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역으로 얘를 거꾸로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차수를 떨군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 형태의 관계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홀수든 짝수든 얘가 홀이고 얘가 짝이니까 점수가 그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역추적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8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유명한 호재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요. A8이라는 녀석은 자, 정의대로 따라가면 그냥 짝수에 해당되니까 2 곱하기 4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에 쓰면 A2 곱하기 4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니까 얘는 다시 가정의로부터 A2에 A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차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첨수가 떨어진 거죠. 우리가 아는 정보로 일단 같이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A4를 우리가 좀 기준 찾아보는 거죠. 여기 호재법에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약수 구할 때 A4를 이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A2 곱하기 2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짝수의 형태니까 이 정의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면 2 곱하기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얼마나 처음 보는 녀석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A2를 돌아가 보려니까 얘가 이제 분수꼴로 복잡한 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지금 마치 상수처럼 준 것이 A2로 지금 기준이 많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A2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는 것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얘를 일단은 역추적해서 다시 역산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귀납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2 가로 열고 A4를 쓸게요. A4를 쓰면 A2의 제곱이죠. A2를 제곱해주고, 자, 이 숫자, 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A2를 제곱한 거예요. 더하기 1. 그냥 시킨 데 쓴 거죠. 더하기 뒤에 남아있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A8이라는 녀석은 A2의 세제곱 더하기 분배하면 A2 더하기 1. 대략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조건을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A15를 또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유클리드 호재법의 방법으로 A15를 유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색깔을 바꿀까요? 자, 이제 A15를 가겠습니다. A15라 하면 홀수이기 때문에 A 2 곱하기 74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홀수죠. 그럼 7이 지금 관전 포인트니까 A2 정의대로 따라가면 나 정의에 의해서, 자, 얘는 가정이죠. 나 정의에 의해서 A2 곱하기 다시 A7이 나오고 차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첨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7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전해보자. 이렇게 기납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A7은 다시 A2 곱하기 3 더하기 1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시 3이 관전 포인트. 다시 나 정의를 쓰게 되면 A2 곱하기 A3, n이 3이죠. 이 상황에서. 맞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A3까지는 확인이 한 번 더 돼야겠죠?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A3 한 번 더 갑시다. A3는 A 2 곱하기 1 더하기 1. 1까지 가야 돼서 조금 기분 안 좋은데, A2에, 자, 정의대로 나 정의 쓰면 A1이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떠집니다. 그래서 얘를 다 집어넣어서 거꾸로 역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A1을 보통은 우리가 A2를 A1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느낌이 이게 약간 좀 직감도 좀 필요한데 A2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A1을 A2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A2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던 이 식에서 A1을 A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형태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A1도 혹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넘어가죠. A2-1에서 A2가 어쨌든 1보다 크니까 나눌 수가 있죠. A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1을 넘기고 A2를 나눠주면 A1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보여도 얘를 넣어주면 A2가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자, 조금, 이게 식이 약간 조금, 뭐죠? 식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잘할 것 같아요. A2분의 A2-1 이렇게 나오겠죠? 킬러 문항이니까 뭐 틀리라고 한 거니까 부담 없이 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애법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A2-3이 되거든요. 그래서 A3가 이제 2에 대해서 정리가 되니까 A3 대신에 얘를 그대로 그냥 톡톡톡톡 집어넣어가면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A2에 가로 열고 A3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A2-3 일단 복잡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수열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A2를 제곱한 녀석 마이너스 조금 오른쪽 갈게요. 3A2 맞죠? 여기서 실수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틀리지 않길 바랍니다. 약간 자신감 좀 필요해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출제자 의도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A7 자, 나왔어요. A7 대신에 A2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다시 A2 가로 열고 A7을 통으로 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A2의 제곱 마이너스 3A2 마이너스 2 통으로 다 집어넣어서 H를 유클리드 호재법의 방법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파란 검은색으로 정리를 해보면 분배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 틀릴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네요. 갑자기 A2의 세제곱이죠. 이번에 세제곱 마이너스 3A2 맞죠? 제곱이죠. 오, 또 문자 뺐다. 마이너스 2A2 와우 마이너스 2 아이고야 나 좀 살려라 이러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러니까 다 풀고 딴 거 다 풀고 4점짜리 다 완벽하게 맞았다 생각하면 이걸 이제 도전하시면 되죠. 시간이 뭐 이렇게 한 30분 정도 남을 수도 있거든요. 실력이 올라가면.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래서 A8이 하나 나왔고 이거는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A15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8 빼기 15 하라 하지 않았나요? 다시 가볼까요? A8 빼기 A15가 63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자, A8이 우리가 기납적으로 2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니까 2가 하도 많아서 그렇잖아요. A8에서 A15를 뺀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를 뭐 해라? 빼주어라 라는 소리니까 와우! 왜 와우 할게요? 이게 날아가거든요. 와, 기분 좋죠? 뭔가 지금 느낌이 팍 옵니다,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빼니까, 이게 빼거든요. 다 빼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써주면 4A2의 제곱인가요? 2의 제곱. 아니죠. 3입니다. 미안. 차수가 달라요. 3A2의 제곱인데 양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 차수가 얘죠. 얘. 그러면 더하기 3A2죠. 오케이. 더하기 3A2. 제발 실수하지 마라. 1, 2니까 더하기 3.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차입니다.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문제 조건에서 한번 더 볼까? 또 까먹었네. 63. 오케이. 얘가 63.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3 이렇게 빼주고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처리해주면 빼주면 60이죠. 3을 나눠주면 20이죠. A2의 제곱 더하기 A2만 계산을 처리해주면 3이 날라갔으니까 60이고 60을 3으로 나눴으니까 20만 남게 되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2에 A2 더하기 1이 된답니다. 이거 바로 그냥 4가 되지 않나요? 물론 음수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5는 안 되죠. 왜냐면 A2라는 녀석이 우리가 애초에 지금 추론하기로 이 1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혔거든요. A1이라는 정보를 그것 때문에 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A2는 지금 곧 죽어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방정식 풀지 않더라도 4, 5, 20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 5, 20 따라서 A2가 뭐가 된다는 사실이냐면 4가 된다는 사실을 곧장 알 수가 있겠군요. 뭐 거진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조금만 낮출게요. 보이시나요? 너무 복잡하게 풀어드린 것 같은데 이게도 뭔가 이게 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인 유추하는 모습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A2는 4가 된다는 사실. 오케이. A2 너는 4구나. 거의 다 풀었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자, 그럼 A1분의 A8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A1을 한번 구해보시면 A1도 어렵지 않죠. A1은 지금 A2가 4라 했으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4 집어넣으면 3이네. A1은 3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A8은 이미 우리가 여기 해놨었잖아. 보라색으로 쭉 따라가면 이거 빨간색 지우기 전에 봐야지. 잠깐만요. 얘는 혹시나 지우지 맙시다. 자, 다시 지우기 전으로 돌아오고 A2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죠? 4를 집어넣죠. 통으로. 그래서 A8을 처리할게요. A8은 4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의 세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을 해줄까요? 오랜만에 16 곱하기 4 4, 4, 16, 64 자, 잠깐 종이 쳐세요. 64에서 4, 1 더하니까 5가 더해지고 69가 되겠네요. 자, A8은 69고 A1은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A8 나누기 A1은 69에서 4분의 3을 해주라는 소리네요. 그죠? 69에서 4분의 3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원무수 처리하면 3분의 69 곱하기 4가 되는 것이고 69는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 될걸요. 3, 2, 6, 3, 3, 이렇게 23 곱하기 4니까 4, 3, 12에 1 올라가고 9, 92 와 그렇습니다. 92 답은 2번입니다. 그죠? 네 되는군요. 할만한 문제였네요. 그죠? 좀 풀이가 복잡하긴 하는데 풀이를 한번 잘 정리하시고 유클리드 고제법은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높은 수일 때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 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 뭐 개념은 아닌데 그런 방법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여지네요. 뭐 킬러 문항치고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요새 좀 추세가 그렇다 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수열 학습지까지 하면 얘가 이제 92가 되니까 답은 다 곱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좀 자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포스트잇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적당하게 뒷장에 쓰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검사하기 전에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